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한참 면접 시즌이어서, 저도 지금 면접 코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친구들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전에 한 친구를 면접 코칭하다가 그 친구의 1분 자기소개를 이제 바꿔줬는데요. 이거 훨씬 좀 나아졌어요. 이제 이 친구를 코칭하면서 지금 뭐 신한은행, 대구은행, 또 한국수력, 원자력 등 다양한 기업들의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많이 좀 고민하겠다 싶어서 급히 지금 일을 하는 중에 짬을 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자막이 없고 또 그냥 제 목소리만 들어갈 거니까 좀 보시고 편집을 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올릴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다들 고민이실 텐데 제가 앞선 영상에도 얘기 드렸는데 1분 자기소개에는 자기를 면접관들에게 가장 잘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것을 어필할 건지를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나는 뭐 계획적이다, 나는 분석적이다, 나는 잘 웃는다, 나는 고객 응대 능력이 좋다, 혹은 나는 전문적인 직무적 역량이 강하다, 이런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한 개 내지 두 가지를 정하세요. 자기소개에 넣을. 자, 그러면 그걸 그 다음에 표현해야 되겠죠.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코칭한 친구는 이제 신한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본인이 고객 응대 능력을 어필하고 싶어서 자기소개를 써왔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저는 뭐 카페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고객의 컴플레인을 듣기도 했고 맛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뭐 땡땡의 현장 실습을 하면서 화난 고객을 응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은행에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맛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했니? 그리고 기다림이 지쳐서 화가 난 고객은 어떻게 응대했니? 왜 이건 얘기 안 해놨니? 그러니까 다른 그 면접 코칭을 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으면 면접관들이 물어볼 거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까지 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고쳐졌는데 물론 이제 미끼를 던질 수 있죠. 자기소개 과정에 내가 이렇게 하면 면접관이 물어보겠지? 그러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답해야 되겠지 하는 게 있는데 면접관은 첫 번째 답변, 첫 번째 자기소개가 매력적이어야지 거기에 좋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답변이 매력적이지 않고 자기소개가 매력적이지 않은데 질문을 별로 할 게 없겠죠. 혹여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은 그냥 단순한 궁금함이나 부정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응대하기 힘든 고객을 잘 응대했던 경험이 있으면 저 혼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나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재치를 발휘할 수 있었죠?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질문이 가야 되는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만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는 고객을 응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 갖고 넣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튜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미끼를 잘 던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두리뭉실하게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미끼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그 미끼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의 사례를 면접 관계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장 먼저 하냐면 다양한 코칭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지원자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면접관이 미끼를 물고 꼬리 질문을 할 거다 라고 하는데 질문하고 말고는 면접관 마음이지 나는 면접관이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해 놨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작 내가 꼬리 질문을 올 줄 알고 답변을 준비해 놓은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얘기해 보지 못하고 킬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어필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반드시 잘 담으세요. 미끼처럼 두리뭉실하게 던져서 물어보면 답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저는 이거 절대 비추입니다.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요. 손님이 거기에 가까이 가보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뭐 내구성이 좋은가요?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매력적이지 않은데 손님이 궁금함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매력적인 답변, 매력적인 1분 자기소개여야지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짜느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다양한 능력을 어필하는데, 저는 소통 능력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또 분석력이 강합니다. 직무능력이 이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땡땡 공사 지원자 3번입니다. 저는 계획성이 좋고 목표를 반드시 이룹니다. 저는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월간 단위, 주간 단위, 일간 단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3개월에 15kg를 완수했습니다. 15kg를 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달, 매주, 매월 매일매일 달리기를 3km 했고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2시간 동안 운동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혹시 구별을 가시나요?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단어로 자기를 어필하는 것과 그 단어가 녹아져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어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계획, 목표, 나 계획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했어. 후자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알고 됩니다. 이 친구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4kg 조깅을 했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목표를 달았구나. 이것은 사실이구나. 이런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다시 저는 계획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저는 7년 동안 다이어리를 써왔습니다. 후자가 훨씬 잘 들립니다. 저는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10번 완주한 사람입니다. 끈기가 있다, 계획성이 좋다보다 그 끈기와 계획성을 사례를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게 훨씬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만약에 다대다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앞사람이 저는 계획이 좋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토익 점수 200점에서 시작해서 토익 점수 900점을 만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 내가 어필할 내용은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단어들로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사례, 자기 경험을 구구절절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키포인트만 딱 잡아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되게 좋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것을 어필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 응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죠. 좋아하죠. 근데 나는 고객 응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내 장점은 책임감이나 성실함 혹은 꾸준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책임감과 성실함, 꾸준함을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감과 성실함, 꾸준함을 어필 안 하고 고객 응대 능력을 좋을 것 같으니까 고객 응대 능력을 맞춰서 그것도 뻥튀기 하거나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 경험을 따와서 얘기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선 진실이 아니니까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거짓으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 응대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서류 작성해야 되고 사인 다 받아야 되고 서류 같은 거 하나 또 분실하면 안 되고 또 대부계라든지 대출 관리라든지 개인 고객 관리할 때 진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야 되고 야근이나 또 주말에 당직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책임감, 성실함, 모든 좋은 능력이 다 필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있는 능력을 사대화시켜서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는 이거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걸 어필하고. 그러면 우선 나한테 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정말 자기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있으면 안 되죠. 1분 자기소개니까 나를 소개하는 거고 나의 가장 강점, 장점, 좋은 점을 압축적으로 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좋다더라 해서 나도 이거 해야지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려운 고객을 상대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내서 상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꼬리 질문 막 들어왔을 때 그거까지 준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눈빛이 흔들리게 됩니다. 면접관이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 18, 9번 잡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뭐 밝게 잘 웃는 얼굴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이 누구누구씨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얘기를 어필하세요. 저는 밝게 웃는 사람이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소통합니다. 그것이 제 소통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모습에 가깝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할 때는 꼬리 질문이 들어와도 자기 경험이고 자기 얘기니까 꼬리 질문에서도 잘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1분 자기소개는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점, 장점, 특징 이런 것을 키워드로 잘 정리하고, 이걸 일반적인 명사나 일반적인 단어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에서 필살기가 꼭 있어야 되면 좋죠. 저는 뭐 고객 1000명을 상대해 봤습니다. 정수기를 6개월 동안 팔아서 정수기를 뭐 200대 팔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와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열의 7, 8은 그런 특징적인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솔직함이 무기인 거죠. 진실되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1번 자기소개 그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사례, 내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요 경험이 좋은지 이 경험이 좋은지 주변에 물어보면서 하나씩 좀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